이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를 일으키는 실험 그림들이 나오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금속구와 막대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의 그 실험 예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외우면 그거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금방 잊어버리잖아. 외우는 거 아니야. 잘 이해하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선생님을 믿으세요. 자, 저 그림에서 중요한 건 저 은박구가 은박으로 만든 아주 가벼운 구라는 거야. 저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험에서 봤지. 아주 여리고 가벼운 그런 구라고 생각하자. 근데 그거를 실로 매달았기 때문에 저거는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자, 오른쪽에 벌써 이미 대전된 대전체가 근처에 왔는데 접촉 안 했죠. 가까이만 왔지. 그래서 정전기를 유도하는 그림이야. 그럼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니까 금속 은박구 안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죠. 어느 쪽으로? 청력 때문에 마이너스 싫어하는 애들끼리 만났으니까 도망가겠죠. 반대편으로 왼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힘이 더 세고 저 은박구가 너무 가벼워. 그래서 몰려가는 힘에 의해서 은박구가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정도로 가벼운 애를 가지고 실험을. 무거운 애면은 저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돼서 전자가 움직여서 전자가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실험을 봤습니다. 이거는 절연체죠. 전기가 안 통하는 절연체 위에다가 길다란 금속 막대를 올려놓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왼쪽에서 접근을 했어. 정전기를 유도하려고 접근을 했더니 금속 막대 안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니까 청력이 작용해서 싫어하죠. 오른쪽으로 막 도망을 가요. 금속 막대 자체가 왼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정전기 유도 상태가 됐죠. 이런 상태를 또 다른 식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번에는 이제 플러스 대전체가 온 경우로 설명을 할게. 아까와 똑같이 유리 비이커 위에 금속 막대가 있는데 플러스 대전체가 정전기 유도를 하러 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플러스 대전체가 왔네. 아, 나 너무 플러스 대전체가 좋아. 그리고 전자들이 왼쪽으로 쫙 몰려오니까 금속 막대 왼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오른쪽은 전자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하면서 정전기 유도가 됐어. 자, 그런데 아까랑 다른 점은 오른쪽이 그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실에 매달린 금속 구가 있죠. 금속구 옆에 있던 이 금속 막대가 처음에는 중성이었다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럼 왼쪽에 있는 애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네? 이 안에 있던 전자들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왼쪽에 있는 애들을 향해서 금속구 자체가 그네처럼 그쪽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서 서로 연쇄적으로 정전기 유도를 일으키는 경우를 봤는데 이런 경우를 만든다면 매우 많은 경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야. 오로지 이때 움직일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다. 전자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러면 그때 물체는 어떤 전하를 띌 것인가? 이거를 항상 생각하자라는 거죠. 이 경우는 위에는 금속이고 밑에는 또 절연체야. 나무로 돼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거를 나중에 또 뗄 거야. 지금 위에는 금속인데 뭔가 붙여 있으니까 전자가 왔다 갔다 관통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왼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했으니까 가까이 한다. 즉 정전기 유도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전체에서 전자가 왼쪽으로 쫙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양쪽을 떼놓게 되면 왼쪽은 완전히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고 오른쪽은 플러스 대전체가 되는 그런 실험을 하는 그림이죠. 자, 그럼 이거를 반대로 왼쪽에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서 정전기 유도를 시킨 다음에 떨어뜨리면 이번에는 A는 플러스 대전체, B는 마이너스 대전체로 각기 다른 대전체로 만드는 방법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실험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대전체로 정전기 유도를 시켜서 계속 움직이게 할 건데 가벼워야 움직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굴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캔의 대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 표면에 있는 얘네 전자들이 도망을 가면서 정전기 유도되겠지. 그럼 정전기 유도됐는데 오른쪽에 막 마이너스 대전체가 그러면서 막 도망가. 그러면은 얘를 전기력에 의해서 계속 쫓아가게 되겠다. 또 반대로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알루미늄 캔에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막 몰려들면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또 플러스 대전체가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겠다.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검전기를 보면 밑에 금속으로 만든 얇은 종이 같은 게 있어. 그거를 날개처럼 달아놔서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다 하는데 사실 기계라고 하기에는 조금 단순해. 하지만 아주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똑똑한 애야. 그냥 재밌게 밑에 있는 금속박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가볍게 본 다음에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걸 듣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 날개만 보세요. 검전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상태를 알아보는 기구. 그 영상에서 봤지만 전기를 띤 애가 가까이만 오면 얘는 같은 전기를 띤 날개가 청력에 의해서 벌어지고 오므라들고 이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검전기에 정전기 유도를 오른쪽에 있는 애가 하러 왔어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 항상 전자가 움직여. 전자가 좋아해 싫어해 여기서. 플러스 대전체가 왔네. 어머나 좋아라. 막 몰려가니까 금속박은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밑에서 쫙 도망가 버리니까 위쪽으로 몰려가 버리니까 금속박에는 플러스 전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이 다 플러스가 되면서 청력이 둘 사이에 작용하니까 벌어진다. 이렇게 대전된 물체를 확인하는 도구야. 그래서 이름도 검전기입니다. 금속박이 같은 전하로 대전돼서 청력으로 벌어지는 거야.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와서 정전기 유도를 해. 그럼 이번에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항상 누구라고? 전자가 이번엔 도망간다. 금속판에서 밑으로 쭉 도망가니까 금속판은 무슨 전기를 띨까? 플러스겠죠. 그 다음에 전자들이 도망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밑에 금속박 두 개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면서 또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지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저런 거를 나중에 외운다. 정리해서 저거를 딱딱 어떻게 뭐 외우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검전기는 물체의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는
검사하는 기구도 되지만 두 번째 칸 보세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지고 적으면 덜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강할 때랑 좀 약할 때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도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대전된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대. 검정기와 같은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지고 다른 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하면 오므라든다. 이러면 종류도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 그걸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그 전에 실험 중에 손가락을 대는 것이 검정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손가락을 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피레침은 뭔지 알죠? 근데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앞에 보이는 차 뒷바퀴 사이에 무슨 꼬리 같은 거 달고 가는 차들이 좀 종종 있어. 그 리본 같은 꼬리표나 쇠사슬을 달고 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쇠사슬 달고 가는 애는 극히 드문데 그런 거 찾아보면 여행할 때 좀 지루하지 않을 거야. 그 리본하고 쇠사슬과 피레침과 손가락이 같은 역할을 해. 자, 그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실험 그림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거대한 엄청난 물체인 지구로 전자가 빨려 들어가서 전기를 띠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침이고 손가락만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지구랑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전자를 지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중성 상태를 만들어버려. 그렇다고 집에 있는 그 콘센트나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전선이나 뭐 이런 거를 손가락으로 중성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전체가 옆에 와서 검정기가 정전기가 유도됐다. 그래서 밑에 금속박이 벌어졌더라도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전자가 손가락으로 가거나 손가락에서 보충이 되거나 해서 중성이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렇게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인데 손가락을 대면 어떻게 돼? 밑에가 플러스여서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럼 손가락에서 전자가 금속박 쪽으로 쭉 모자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금속박이 오므라들면서 중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 마이너스 대전체가 와서 정전기 유도를 했어. 위에는 금속파는 플러스 전하, 밑에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면서 청력에 의해서 또 금속박이 벌어졌어. 이럴 때 손가락을 대면 밑에 있는 금속박에 있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거대한 중성 물질에 의해서 전자가 손가락 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들면서 중성이 된다.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검정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전체가 어떤 전기 종류의 전기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매우 똑똑한 역할을 하는 애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데, 자, 플러스 유리막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막대가 대전체야. 자, 걔가 접근을 했어. 정전기 유도를 하려고 가까이 오니까 금속박이 벌어지죠. 대전체가 오면. 근데 지금 저기서는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서 유리막대 쪽으로 막 이동해서 금속판이 마이너스 전기, 밑에가 플러스 전기가 되면서 금속박이 벌어졌겠죠. 저렇게 벌어진 다음에 아까의 그 정전기 유도를 일으켰던 유리막대 대전체와 다른 애를 데리고 왔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시키면 아까랑 상황이 달라졌죠. 아까는 플러스 전기가 왔기 때문에 전자들이 위로 쫙 몰려왔는데 다시 청력 때문에 저 대전체가 실어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벌어졌던 게 오므라드는데 그러면 뭐지? 아까랑 다른 대전체가 왔구나라는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같은 전기가 오면 더 벌어지거나 저런 거를 유지하죠. 저렇게 갑자기 오므라들지는 않는다.